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9장 29. 화장실 속의 은신처. 녹색 치마의 여인은 소어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 세상엔 정말 널 속여 넘길 사람이 없을까? 소어아는 도대체 영문을 몰랐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체를 보이지 않았고 당신은 지하도를 찾을 수 있었군. 이제 보니 당신이 여기 주인이었어. 당신은 확실히 날 속여 넘겼소. 나에게 탐복하였느냐? 정말 탐복했어. 벌써부터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여유괴라고. 내 궁전이 어때? 그래, 좋소. 정말로 좋은데요. 나의 비녀들은 소어하는 눈을 화등잔만하게 뜨고 놀라면서 말했다. 비녀라니 이들을 말하는 거요. 이들이 모두 당신의 비녀란 말이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남자는 마누라를 셋, 넷씩 거느리는데 여자라고 안 된단 말인가? 소어하는 쓴웃음밖에 안 나왔다. 안 될 거야 없겠지. 이 말을 하던 그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애매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날더러. 설마 당신의 비녀짓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 아니야. 소어하는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여전히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난 널더러 나의 황후가 돼달라는 거야. 소어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대소하며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웃었다. 그녀는 자기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웃겼던 것이다. 평생에 이토록 웃어본 적은 기억이 없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물었다. 기쁜가? 기쁘오. 정말 기쁘오. 난 무슨 미친 짓이든 다 생각해 보았지만 꿈에라도 내가 황후가 될 줄은 몰랐군요. 하기 싫은가? 내가 왜 싫어하겠소?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 남자가 황후의 자리에 앉아보았겠소? 그는 뛰어올라 탁자에 앉았다. 어이, 너희들은 새로운 황후에게 인사도 하지 않느냐? 소어의 말은 계속되었다. 단지 세 번만 인사를 하면 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 소년들은 일제히 녹색 치마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들은 인사를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인사를 끝냈으면 나가거라. 난 임금과 술이나 마셔야겠다. 빨리 나가. 황비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임금 가까이서 떨어지지 않으면 황후가 화가 난다. 황후가 화가 나면 너희들 목이 달아날 게야. 소년들이 그를 쳐다보며 마치 정말 요괴를 발견한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서서히 물러나갔다. 소어하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어. 황후가 된 기분은 정말 좋군. 녹색 치마의 여인은 허리를 못 펴도록 깔깔거리며 웃었다. 너 이 녀석 재미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낸 10여 년 동안 오늘처럼 즐거워 본 적은 없었지. 오늘부터 매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당신은 비록 미사인 불배명 사람을 홀려 죽여도 책임지지 않음이라 하지만 난 당신을 혼이 빠지게 할 거야. 돌연 그녀의 입가에 이제까지 떠올랐던 웃음이 싹 가셔버렸다. 내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 소밈이 난 당신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야. 10대 악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당신은 보기엔 소녀처럼 젊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최소한 40은 됐지. 그러나 안심하시오. 늙었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심사가 맵고 늙은 여자일수록 더욱 좋아하오. 녹색 치마의 여인은 넋을 잃은 채 묵묵히 서 있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황후와 재미있게 지내야지. 너는 단 하나의 사실을 잘못 알았어. 난 금년에 37살일 뿐이야. 소어하는 희희 웃었다. 당신이 17이라도 괜찮소. 영원토록 여자와는 나이를 말하지 말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들어왔소. 다른 일은 몰라도 여자의 나이를 잘못 말하면 그것도 더 먹게 얘기하면 봉변을 당할 거야.
다른 일로는 나의 실수를 발견하기 힘들 거요. 소미미는 소어와의 곁으로 다가섰다. 다른 것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바로 소미미야. 그녀는 소어와의 앞으로 걸어와서 그 꽃 같은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고 빙그레 웃었다. 부드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아름다웠고 그녀의 웃음 또한 부드럽고 향기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웃음 뒤에는 잔혹함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도 역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소어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히히 웃으며 짓거렸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아시오? 너. 10대 학인에게도 친구가 있다면 바로 나요. 강어. 내가 감히 자칭 10대 학인의 친구라고. 당신은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아셨소? 넌 물론 좋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넌 너무 작아. 아직 악인이 될 수는 없어. 여하간 내가 보기엔 넌 늙은 요괴들이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날 알고 있지? 노요괴 중 몇 명을 알고 있지. 소미미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몇 명이나? 소어하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소미미를 바라보았다. 난 지금까지 상대를 앞에 두고 피해본 적이 없어. 하하. 웃음은 가장 좋은 무기야. 조심해서 죽여. 피를 너무 흘리면 고기가 맛이 없어져. 살아있는 놈도 죽은 놈도 내 손은 못 피해. 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다 완전히 여자가 될지도 몰라. 그는 몇 마디 말을 하며 혈수 2살, 소미타 하파바, 부르린두 이대취, 반인반귀 음구유, 불남불녀 도교교 등 5사람을 흉내냈다. 그 목소리와 말투가 기가 막히게 비슷해서 마치 그들이 눈앞에라도 나타난 것 같았다. 소미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 녀석, 그들을 알고 있느냐?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을 알지 못하면 어찌 그들 흉내를 그렇게 똑같이 낼 수 있겠어. 너와 같은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노괴물들을 알고 있지? 난 어릴 때부터 악인곡에서 자랐어. 소미미는 곧 그의 어깨에서 손을 내렸다. 그랬었군.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요괴가 생기게 됐군.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당신을 만나면 극히 조심해서 절대로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던데. 그들의 말을 믿는가? 글쎄, 당신같이 예쁜 사람 손에 죽는다면 나쁠 것도 없어. 소미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 요 녀석.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오히려 죽겠다. 이젠 술을 좀 마셔도 괜찮겠지. 술을 가져온 사람은 어린아이였다. 그는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으나 병이 든 것인지 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술병을 놓고 상을 차리면서 연신 슬쩍슬쩍 소미미의 앞가슴을 훔쳐보고 있었다. 소미미는 냉정하게 쏘아붙였다. 작은 생마야. 넌 뭘 보느냐? 그 어린아이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면서 당황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뜨거운 짓을 하고 싶으냐? 어린아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소미미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자, 입 맞추어라. 무엇이 두려우냐? 그 소리를 듣자 어린아이는 접시를 놓더니 그녀를 안고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소미미는 그의 따귀를 쳐 쓰러뜨리며 소리쳤다. 더러운 입, 빨리 가서 입이나 닦아라. 빨리 꺼져. 넘어진 그 소녀는 온통 얼굴에 살기를 띠고 눈에 한없이 악독한 빛을 품었다. 그렇지만 일어설 때는 매우 가련한 표정을 했고 얼굴을 붉히며 서서히 걸어갔는데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 소아가 물었다. 저 어린아이도 당신의 비녀요? 소미미가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왜 질투가 나나? 당신은 어린아이까지 못 살게 하는군. 저 녀석은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악독해. 더군다나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지독한 생마야. 너보다 더 악한 놈이지. 그럴 리가.
난 생마는 아니지만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어. 내가 보기엔 가련한 모습이 필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은데 난 죽을 때까지 그놈을 괴롭힐 거야. 왜 당신이 그 애를 미워해야 하오? 그는 어린앤데. 그 자식도 그 자식이지만 그 애비를 생각하면 천하에 그놈 애비보다 더 악독한 사람은 없지. 그가 음구유보다 더 음험하고 이대취보다 더 악독하다고? 음구유가 음험하고 이대취가 악독한 것은 남들이 알고나 있지. 그러나 그놈의 애비는 나쁜 짓을 했어도 당세의 대업이라 불리니까 하는 얘기야. 당신까지도 그를 나쁜 놈이라 하니 필시 정말 악독한 사람이겠군. 사실 그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넌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 하지만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 잠시 후 그 어린아이는 다시 몇 개의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소어하는 소미미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술 마시기 전에 우선 기름 같은 것을 빼야지. 못나니. 황후가 소변을 볼 땐 비녀가 옆에 있어야지. 그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자, 날 안내해라. 조심해. 빠져서 배불리 먹지 말고 여기 술이 기다리고 있어. 그 아이는 목을 몇 번 움츠리더니 앞장서 갔다. 소어하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소어아가 물었다. 너의 성이 무엇이지? 강. 너도 강씨야? 재미있는데. 네, 재미있죠. 보기엔 내가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네, 작죠. 참 멋대가리 없는 대답만 하는구나. 그 어린아이는 여전히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각하께서 물으시면 전 무엇이건 대답해야죠. 긴장하지 마라. 난 널 괴롭힐 생각이 없어. 네,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옥랑이요. 소어하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사방을 두루 살핀 뒤 다시 물었다. 이상한데. 여기는 지하인데 많은 사람의 대소변이 어디로 나가게 될까? 그나저나 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강옥랑이 대답했다. 1년이요. 1년, 어떻게 이곳에 왔지? 각하께선 어떻게 왔죠? 맞았어. 물론 소미미가 너를 데려왔겠지. 여기엔 필시 밖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텐데, 아느냐? 몰라요. 찾아보지도 않았느냐? 네. 넌 나가고 싶지 않으냐?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요. 소어하는 돌연 그의 어깨를 잡으면서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너 이 자식, 난 내가 죽도록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 날 속이지는 못해. 나와 협력을 한다면 우린 같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 강옥랑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이 담담할 뿐이었다. 소변이 끝나셨다면 돌아가서 술이나 잡수시지요. 소어하는 말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어라. 강옥랑은 여전히 목을 움츠린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소어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돌아오자 소미미가 웃으며 반겼다. 기름이 많았나 보군. 난 정말 내가 떨어진 줄 알았지. 소어하는 배를 만지면서 웃는다. 이 배가. 이때 강옥랑이 돌연 소리쳤다. 그가 소변을 보러 간 것은 거짓이었소. 그는 나에게 통로를 알아내려 했고 또 같이 달아나자고 했어. 소미미는 눈을 치뜨면서 싸늘하게 웃었다. 강어, 정말로 나가고 싶은가? 정 그렇다면 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해주지. 소어하는 조금도 두려운 빛을 띠지 않고 오히려 대담해진 태도로 나섰다. 난 악인곡에서도 10년 이상을 살았소. 그런데 왜 여길 떠나겠소? 여기가 악인곡보다 더 나쁘단 말인가? 난 단지 이 자식을 시험해봤을 뿐이오. 이 자식 말을 믿는 거요? 사실 내가 정말이든 거짓이든 그에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곳을 나가는 길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녀는 강옥랑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성실할 줄은 몰랐는데. 강옥랑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있게 되면 다른 어디라도 갈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작은 생마야. 오늘 밤부턴 아무 생각 말고 가서 잠이나 자거라. 강옥랑은 소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소어는 귀엽다는 듯 가볍게 강옥랑의 따귀를 때린 뒤 말했다. 질투는 아직 할 자격이 없어. 꺼져라. 강옥랑은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돌려 조용히 물러갔다. 소아가 히히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 자식 과연 나쁜 놈이군. 그는 나쁜 놈이지. 하지만 너도 좋은 놈은 아니야. 그럼 나를 죽여버리지 그랬어. 내가 왜 너를 죽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날 죽이기가 아까워서지. 소미미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맞았어. 난 널 죽이기가 아까워. 내가 어느 정도 재주가 있는지 두고 봐야지. 지금 내가 시험해보고 싶구나. 그녀는 나무 의자에 가만히 기댔다. 춘색이 만면에 어려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아니 도발적이고 요염했다. 넓은 실내에 단 두 사람만 있을 뿐이었다. 빨리 오지 않고 내가 가르쳐야 하나? 여인이 35이 되면 늑대나 호랑이 같아진다던데 과연 그렇군. 두려운 모양이구나. 내가 세상에 뭘 두려워하겠소.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거야? 난 다만 당신이.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강옥랑이 달려오는 바람에 끊겼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소미미는 분노하여 불청객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무엇이냐?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소아가 물었다. 누가 죽었단 말이냐? 빨리 가보세요. 그들이.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 졸도해버렸다. 소미미와 소어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시체. 도처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 젊은 소년들은 모두 죽어 넘어져 있었고 산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팔다리가 끊기거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짓뭉개지기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늙은 요괴가 몰래 침입한 것이 아닐까?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곳에 입구를 알 리가 없어. 그녀는 입으로는 불가능이라 말했지만 혹시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달려가며 고개를 돌리더니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나를 따라오면 난 너를 죽여버릴 테다. 안심하오. 남의 비밀을 보고는 절대로 오래 못 산다는 말을 알고 있지. 난 더 살고 싶소. 그는 소미미가 비밀 출구로 가는 줄은 알았으나 그 뒤를 쫓지는 않았다. 소미미가 앞문으로 사라지자 소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그들이 있던 방으로 발걸음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왔다. 그러더니 무슨 속셈인지 문 뒤에 가만히 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잠시 있자니 강옥랑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듯 했지만 문 뒤에 숨은 소어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소어아는 호흡을 죽이고 꼼짝 않고 지켜보았다. 강옥랑이 돌연 소리를 질렀다. 강공자, 강어, 주인어른, 어디 계시죠? 소어아는 가슴이 뛰었으나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옥랑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불현듯 일어섰다. 그는 제비보다 빠르고 물고기보다 민첩하게 순식간에 방 옆에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그 작은 문은 바로 그가 소어아를 데리고 용변을 보러 지났던 문이었다. 소어아도 그 작은 문에 다가가 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강옥랑은 변소 뚜껑을 열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허리를 누가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그를 잡은 사람은 소어아였다. 너 혼자 달아나선 안 되지. 강옥랑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 마시오. 누가 농담을 한다는 거야? 소인은 단지 소변을 좀 보려고. 개소리 마라.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변을 보나?
난. 그럼 똥을 먹고 싶어서. 똥은 해독이라고 들었는데 난 중독이 되어서 그래서 난. 너 이 자식, 날 속일 생각은 말아라. 정실토하지 않는다면 널 끌고 소미미를 찾아갈 테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람들을 모두 죽인 것이 너라고 얘기해주지. 강옥랑은 전신이 떨려왔다. 난 아닌데. 넌 그들을 죽이고 소미미를 떠나게 한 뒤 그동안 고심해 놓은 방법으로 달아나려 했겠지? 당신은 이렇게 됐으니 말이지만 내가 아무리 간사해도 내 눈을 벗어날 수는 없어. 난 벌써부터 내 속마음을 알고 있었지. 살고 싶으면 나와 협상하자. 강옥랑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탐복했소. 좋아요. 당신의 말이 맞았어요. 내가 몸을 감출 곳이 바로 이 똥통이요. 내가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구멍을 파놓았어요. 정말 재미있어. 똥통에 숨으려고 하다니. 냄새가 풍기지 않나? 살기 위해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죠. 난 지독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중 가장 지독한 것은 아마 너일 듯 싶구나. 나 자신도 탐복을 했어.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손을 줘요. 내가 안내할 테니. 너는 길이나 깨끗이 해라. 내가. 그러나 소어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옥랑은 발을 들어 소어와를 가격했다. 그 수법은 매우 정확하고 악독하였다. 그러나 소어와는 이미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가 발길질을 하자 몸을 돌리며 가볍게 그의 양다리에 혈도를 점해버렸다. 그는 즉시 하체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말했잖아.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빨리 가라. 난 걸을 수가 없소. 발을 움직이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야지. 강옥랑은 더 이상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지 조그마한 횃불을 꺼내 불을 붙이더니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똥통 옆으로는 하나의 긴 굴이 뚫려 있었다. 소어와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얼마 후 냄새가 좀 가시자 소어와는 고개를 저으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남들은 날더러 작은 요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작은 요괴다. 동굴에는 이미 등잔과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두 항아리의 물과 술단지 1개가 놓여 있었으며 말린 고기와 향장, 떡 등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 옆으로는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소어와는 그것을 보자 저절로 감탄하고 말았다. 넌 정말 용의주도한 놈이구나. 강옥랑은 구석에 주저앉아서 그를 바라보았다. 두 눈엔 뱀처럼 비분과 원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소어와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소어와로서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소어와에게는 어려운 일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흥미를 돋울 뿐이었다. 지하는 매우 조용했다. 소어와는 여기가 확실히 안전한 곳이며 그들을 찾아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불 위에 누워서 향장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똥통 속의 피난소, 똥통 속의 향장. 강옥랑, 넌 정말 천재야. 강옥랑은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다. 천재라. 똥통 속에 구멍을 파고 숨는다. 확실히 기발한 생각이야. 소미미가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를 했어도 용변을 볼 때까지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소. 하지만 천재가 이런 생각을 실천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오? 말해봐라.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내가 대변을 볼 때 몰래 비밀 통로를 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런 지하 통로를 파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아시오? 확실히 힘들고 오랜 작업이었겠지. 사람은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대변을 보지 않소. 그러니 대변을 너무 자주 보면 남에게 의심당하는 것쯤도 알겠지요? 나는 하루에 한두 번밖에 오지 못하는 이곳에서 이 긴 굴을 뚫어야 했소. 소어하는 머리를 극적이며 약간 우물쭈물했다. 이건. 그나마 짧은 시간에 내가 온갖 힘을 다하여 땅을 팠다면 대변은 언제 보았겠소?
사람이 영원히 대변을 안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내가 만약 정말로 대변을 보았다면 땅을 팔 시간이 없었겠지. 내가 또 땅을 판다면 대변 볼 시간이 없었겠고. 그럼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도 모를 거요. 당신 같은 도련님은 절대로 나와 같은 소인이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는 모를 것이요. 그는 눈을 치뜨고 이를 악물며 차근히 계속해서 설명해 갔다. 난 쭈그리고 엎드려 손으론 땅을 파며 대변을 보았소. 조금의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내로 옷을 벗는 것도 배우게 됐지요. 대변과 흙이 나의 옷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소호와는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손에 쥐고 있던 향장을 내려놓고 무엇인가 말을 하려다 결국 입을 열지 못했다. 강옥랑이 급한 토막의 향장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토록 허약한지 아시오? 너. 강옥랑이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내가 허약한 것은 되도록 대변을 적게 보기 위해서 굶은 탓이오. 게다가 먹지 않아야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소. 그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한바탕 껄껄거리며 웃더니 다시 말을 시작했다. 이것이 천재의 1년 동안 생활이었죠. 1년 동안 개 같은 생활을 해서 이런 동굴을 얻었죠. 그러나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으니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으냐? 무슨 이유요? 말해주지. 넌 과연 천재일는지 몰라. 그러나 난 천재 중에 천재야. 나같이 총명하다면 굳이 자기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강옥랑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소. 난 정말 당신만 못하오. 그 말은 찬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소호와는 마치 큰 조롱을 당한 것 같았다. 사실 이 창백하고 작은 소녀는 확실히 그보다 총명하지 못했고 그보다 기지가 있지도 못했다. 그러나 악독하기로는 소호와보다 더 무섭고 지독했다. 더구나 그 인내심은 소호와가 한평생을 따라가도 못 따를 것이었다. 소호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나의 적수가 있다면 바로 이 여우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가시기도 전에 그는 곧 한 사람이 뇌리에 떠올랐다. 그렇다. 진정한 소호와의 적수는 강옥랑이 아니라 다른 이였던 것이다. 화무결, 무결공자였다. 그는 악독하지도 간사하지도 않았다. 다만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며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있었다. 무술 외에는 아무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아무런 무서운 점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의 사람됨은 마치 바다같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소호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 자식은 정말 알지 못하겠어. 내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사람이지. 소호와는 강옥랑을 쳐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지. 그 사람은 결코 영리한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재주를 잘 부려도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내가 무슨 수단을 써도 어떤 수를 써도 그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게지. 난 그런 사람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꼭 한 번은 만날 날이 있을 거다. 강옥랑은 중얼거렸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러다가 그는 돌연 안색이 크게 변하며 소리쳤다. 큰일 났어. 소호와는 이 용의주도한 놈의 안색이 변할 정도이면 필시 심상치 않은 일인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당신 들어올 때 똥통의 뚜껑을 닫았소? 소호와는 눈을 크게 떴다. 당황한 빛이 눈에 역력했다. 아니, 잊고 안 닫았는걸. 우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 그녀가 필시 사방을 수색할 텐데 그녀가 만약에 넌 너무 조심성이 많구나. 과연 그녀가 우리가 똥통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조심을 해야지요.
너무 소홀히 했다간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당신은 소미미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오? 그녀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서 그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어. 게다가 만약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무공이 뛰어나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녀는 요괴야. 그녀의 무공은 당신의 상상 바뀔 거요. 들리는 말로 그녀는 일생에 700여 명의 정랑이 있었다는데 그중엔 7대 검파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수법 한 번을 당하지 못했다고 하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겠군. 내가 다시 돌아가 몰래 똥통 뚜껑을 닫아야겠나 봐. 잠깐. 무슨 소리가 나요? 강옥랑은 돌연 이렇게 말을 하며 귀를 벽에다 갖다 대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0장 30. 발각된 은신처. 소아도 곧 귀를 벽에 대고 신경을 집중했다.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소미미가 분노에 날뛰며 욕하는 소리일 것이다. 한동안 귀를 대고 듣던 강옥랑은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절대로 내가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달아났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 했는데, 다만 그 뚜껑이, 내 생각엔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그녀가 똥통 뚜껑까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길 바라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릴 찾지 못하면 오랫동안 저 위에 지체하지는 않을 거요. 부하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녀가 혼자 남아있을 이유는 없죠. 그렇다. 그녀는 반드시 떠날 거야. 길어야 보름 동안만 여기서 견디면 돼요. 그때쯤이면 그녀도 여기를 떠나고 없을 거요. 그땐 그녀를 걱정할 필요 없이 달아날 수 있어. 비밀 탈출구를 알고 있느냐? 천하에 절대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비밀이란 없소. 좋아. 우리 보름 동안만 기다려보자. 지하에서 보름을 지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 그는 벌렁 누워 눈을 깜빡거렸다. 그러나 다만 너에게 미안한 것이 있군. 너의 혈도를 풀어줄 수 없으니 말이야. 당신 정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작정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지. 밤낮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어? 소어하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내가 깜빡 잊었군. 내가 점한 혈도는 내 힘으론 절대 풀지 못하지. 말을 마친 소어하는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는 강옥랑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음식을 집어먹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얼굴에 불그레한 취기를 띤 채 잠이 들었다. 등잔불이 소어의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강옥랑은 그의 불그레한 얼굴을 쳐다보며 소어의 호흡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소어의 호흡이 고르게 안정된 것이 깊이 잠이 든 듯하자 강옥랑은 두 다리의 경맥을 만져보았다. 그는 소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가 무슨 점혈수법을 썼는지 자기로서는 풀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강옥랑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소어는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곤했는지 코고는 소리까지 내고 있었다. 강옥랑은 그를 주시하며 서서히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소어의 머리를 지나쳐 몇 권 놓여있던 책 중 한 권을 집어들어 급히 펼쳤다. 그 속에는 빳빳한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강옥랑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꺼냈다. 그러고는 찬찬히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조심스레 그 종이를 몇 번 접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 종이를 신발 속에 넣으려 하다가 결국 머리카락 속에 쑤셔 넣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탄식을 하며 눈을 감았다. 얼마 후 그도 잠에 취해버렸다. 시간이 한동안 흐른 뒤 소어아가 눈을 뜨며 일어났다. 강옥랑의 얼굴을 보는 소어아는 싱긋이 웃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잔뜩 서려 있었다.
넌 날 못 속여. 넌 무슨 일로도 날 속이지 못해. 강옥랑의 호흡은 매우 안정된 상태였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듯했다. 소호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강옥랑의 눈썹 위에서 몇 번 흔들어 본 뒤 코에 갖다 대고 호흡을 가늠해 보았다. 이 작은 여우는 정말 잠에 골아떨어진 것이었다. 소호아는 가볍게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내밀어 강옥랑의 수혈을 향했다. 그 순간 강옥랑이 탄식을 하며 말했다. 갖고 싶으면 가지고 가시오. 왜 나의 혈도를 찾는 거요? 소호아는 놀랐다. 알고 보니 너도 자지 않았군. 강옥랑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어찌 잘 수가 있겠소. 넌 잠든 척하는 재주도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속았는데. 피차일반이죠. 재미있어. 너의 머리에 감춘 것을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릿속에서 그 쪽지를 꺼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종이를 소호아에게 넘겨주며 길게 탄식을 했다. 하늘이 무심해서 우릴 만나게 하였군. 소호아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옥랑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아 절대 예사 물건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그 종이를 펼쳐보자 픽 하고 웃어버렸다. 만족하오? 매우 만족하지. 당신의 일생에 이런 귀중한 물건은 보지 못했을 것이오. 물론 이 종이는 아주 귀중한 것이야. 그는 말을 마치자 거리낌 없이 그 종이를 북북 찢기 시작했다. 강옥랑은 한평생 이토록 크게 놀라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안색이 무섭도록 창백해지면서 떨리는 소리로 우물거렸다. 당신 무얼 하는 거요? 당신은 이 종이의 가치를 알고나 있소? 나 물론 알고 있지. 알고 있다면 왜 찢어버리는 거죠? 비단 알 뿐만 아니라 보기도 했었지. 나도 한 장이 있었으니까. 강옥랑은 마치 뒤통수를 쇠망치로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당신도 한 장이 있었다고? 나도 한 장이 있었지.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까지 가보았지. 강옥랑의 이 비밀종이는 바로 철심란이 소호아에게 준 것과 똑같은 연남천의 보물지도였다. 당신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곳까지 가보았단 말이오. 거짓말이 아니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강옥랑은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 보물이 당신의 손에 있단 말이오? 그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내가 먼저 이 보물지도를 어디서 얻게 됐는지 이야기해준다면 나도 말해주지. 그 말을 내가 믿어도 되겠소?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난 거북이야. 강옥랑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 보물지도는 내가 아버님의 서재에서 훔쳐낸 것이오. 그럼 너의 부친은 또 어디에서 지도를 얻었지? 난 모르오. 정말 몰라요. 내가 듣기엔 너의 부친이 이름 있는 사람이라 하던데 그분은 참 좋은 아들을 두었군. 소호아는 탄식을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강옥랑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물건까지 훔치니 이런 좋은 아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지. 강옥랑의 얼굴이 붉어졌다. 다만 넌 보물을 찾기 위해 아미산에 왔겠지. 하지만 뜻을 이루기도 전에 소미미의 소나기에 붙잡혔단 말이지. 운이 나빠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가 그녀를 만난 것이 다행이야. 만일 그녀를 못 만났다면 아마 지금쯤은 송장이 됐을걸. 강옥랑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왜요? 너의 아버지도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다행한 일이야. 내가 그 지도를 훔치지 않았다면 남에게 속아 고생을 하거나 죽었겠지. 강옥랑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었다. 속단이요? 사실대로 말해주지. 이 보물지도는 가짜야.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쪽지에 불과해.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보물을 찾아온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계략을 꾸민 것이야. 강옥랑은 완전히 넋을 잃었는지 한참 후에야 물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소호아는 화가 나는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하지만 난 꼭 그놈을 찾아낼 거야. 날 속였으니 다음엔 내가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당신은 나의 지도가 어디에서 생겼나 물어보았군요. 이때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미미의 목소리였다. 강옥랑, 강소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그 밑에 있구나. 소어와 강옥랑 두 사람의 손발은 모두 차가워졌다. 소미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소리를 안 내도 소용없다. 너희들은 그 밑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강옥랑이 떨리는 소리로 소어에게 속삭였다. 그녀가 계책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오. 아니야. 지금 그녀는 똥통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뚜렷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그 뚜껑이 말썽일 것이라 생각했더니 기어이. 저 여자 정말 무서운데. 소미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또 울려 들어왔다. 강옥랑, 넌 정말 천재구나. 똥통에다 구멍을 파다니. 냄새는 나지 않는가? 소어는 낄낄거리며 강옥랑의 어깨를 쳤다. 들어봐, 그녀가 널더러 천재라고 하는군. 당신은 이런 순간에도 웃음이 나온단 말이오?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왜 웃지 못하겠는가? 당신은 그녀가 두렵지 않소? 그녀가 우리가 어떤 수를 쓸 줄 알고 여길 기어들어오겠어? 그녀의 성질로 봐선 밖에서 기다리지도 못할걸. 강옥랑은 생각을 거듭하더니 결국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녀는 절대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거요. 또 밖에서 기다린다 해도 오래 기다리지 못할 것이요. 소미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악당들아. 어서들 나오시지. 소어는 그제야 크게 소리쳤다. 너 이 늙은 요괴년아. 내가 들어와 보시지. 너희들 정말 나오지 않겠어? 넌 왜 들어오질 못하지? 소미미는 깔깔 웃으며 소어의 말에 대답했다. 너희들은 밑에서 구린 냄새를 맡고 죽겠단 말이냐? 안심하시오. 우린 죽지 않아. 여기는 매우 아늑한데. 거기다 향장이 있고 술도 있으니 내려와서 술이나 같이 마셔보지 않겠소? 너희들은 구린 냄새를 좋아하지만 난 그 냄새가 싫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동안 끊겼다. 하긴 난 너희들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너희들이 올라오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단번에 너희들을 죽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게 너희들을 죽이는 셈이지. 난 너희들을 천천히 죽여야 해. 그럼 내가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소어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곧 그 소리도 멈추고 빈정거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웃어봐라, 이 나쁜 놈들아. 왜 웃지 않는 거지? 강옥랑은 완전히 기세가 꺾였다. 그는 안색조차 파랗게 질려 간신히 한마디 했다. 주인어른, 주인어른. 그러나 다시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강옥랑과 소어아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꽝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이어 굴의 입구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강옥랑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악독하군. 결국 이런 수를 쓸 것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강옥랑이 비통한 표정을 한 채 중얼거렸다. 이제는 뚜껑이 필요 없어졌어요. 비록 밖을 막았지만 다른 구멍을 팔 수도 있잖아. 그녀가 그 정도 앞가림을 못하겠어요? 분명 그 위에 철판과 석판을 덮었을 거요. 그럼 위로 파보는 것은 어떤가? 당초에 여기를 건축할 때 물이 밀릴까봐 그 위에다 한자 폭의 석판을 덮었지요. 소어아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강옥랑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이상한 마음을 먹지는 않겠지. 보름 후엔 이곳에서 굶어 죽을 뿐이요. 소어아는 실망에 찬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신 차려라. 울상을 하지 말고. 최소한 보름 동안은 살 수가 있어. 난 본래 몇 번이나 죽은 셈이지만 이젠 정말 죽은 셈 치지. 강옥랑은 3시간 이상이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 두 눈을 뜨고 넋을 잃은 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소호와는 술단지를 통째로 들이켰다. 그는 강옥랑을 대여섯 번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자 할 수 없다는 듯 다시 혼자 홀짝홀짝 술을 마셨다. 그는 탄식을 하며 중얼거렸다.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일 뿐이야. 그 소리에 강옥랑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넌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서 말도 못하느냐? 그렇소. 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 소호와는 다시 술 한 모금을 마셨다. 넌 내가 두려움이 없는 줄로 아느냐? 사실 나도 죽음이 두렵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바보 병신이야. 혹은 미친 사람이지. 그러나 지금은 꼭 죽어야 하는데 어쩌겠나? 그는 쉬지 않고 술을 마셨다. 취기가 얼굴에 가득했다. 또 중얼거렸다. 난 지금 너의 심경을 알 수 있어. 죽기 전의 느낌을 난 몇 번씩 경험했지. 그러나 난 죽지 않았어. 난 물에 빠져도 죽지 않았고 불에 타도 죽지 않았어.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았고 절벽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았지.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지. 굶어 죽는다. 이렇게 죽는 방법은 한 번도 맛보지 못했으니 정말 재미있을 거야. 재미있을 거야. 소호와는 술을 몇 모금 꿀꺽꿀꺽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유감이 있다면 난 지금 후회하고 있어. 방금 소미미와 재미를 좀 볼걸. 아, 어린 시절에 바람 피우지 않으면 또 언제 피우랴.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어섰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강옥랑이 입을 열었다. 취하셨군요? 취해서 죽는 게 낫지. 취해서 죽는 것이 굶어서 죽는 것보다 좋겠지. 이때 강옥랑이 갑작스럽게 일어섰다. 그러더니 소호와의 목덜미를 향해 손을 내려쳤다.